안녕 친구들. 이번 시간은 지난번 은 음모론에 이어서 은 가격이 폭락한 이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져왔어. 최근 금, 은, 구리 등 원자재 가격 폭락으로 걱정인 친구들 많지? 이번 기회에 은 가격이 폭락한 진짜 이유를 알아보고 돈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나의 투자에도 참고해보자. 그럼 시작할게. 최근 은 가격이 하루 만에 27%나 하락하는 일이 일어났어. 역사상 가장 큰 하락폭이지. 과거에도 몇 번 은 가격이 폭락한 적은 있었는데 대부분은 그 유명한 헌트 형제 사건 때문이었어. 헌트 형제 사건이 뭐냐고.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헌트 형제는 부자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돈으로 은을 대규모로 매집해서 시세를 8배까지 끌어올린 적이 있어. 대출까지 받아서 레버리지를 크게 썼었지. 하지만 1980년 뉴욕 상품거래소는 증거금을 대폭 올려버렸고 결국 은값은 폭락했어. 헌트 형제는 70억 달러였던 재산이 마이너스 17억 달러가 되며 파산하고 만 사건이야. 헌트 형제 사건 외에 또 다른 하락은 2025년 12월에 일어났어. 2025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바로 다음 날이었지. 미국 거래소는 은 증거금을 13% 인상시켰고 상하이 선물거래소도 은펀드의 신규 가입을 중단시키며 증거금을 17%까지 인상한다고 발표했어. 미국과 중국의 이 합작으로 인해 이날 은 가격은 하루 9%가 폭락하고 말았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은 가격 폭락의 원인이 증거금 인상에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이제 이번은 가격 폭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야. 돈의 시각으로 바라본 은 가격의 폭락, 한번 알아보자.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는 초단타 거래 기법이 있어.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HFT는 컴퓨터로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서 수백만 건의 거래를 순식간에 처리하는 방식이야. 이 거래가 미국 증권시장 주문 건수의 73%를 차지하고 이 중 24%는 골드만삭스가 거래할 만큼 증권가에서는 비중 있는 방식이지. 이게 얼마나 순식간이냐면 인간의 눈이 깜빡거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0.35초인데 이 시간이면 HFT 세계에서는 무려 2447번의 거래가 가능해. 엄청나지? 그럼 같은 시간에 주문이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그건 거래량이 많은 쪽에 우선권을 부여해서 거래량에 따라 체결 순서가 달라져. 갑자기 HFT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은 가격이 폭락한 배경에도 이 HFT가 있기 때문이야. 지금까지 미국 선물거래소는 비정상적인 주문 패턴을 시장 감시팀이 적발해서 제재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었어. HFT로 초당 수백에서 수천 건의 주문을 넣고 취소하는 방식은 시장을 교란하는 문제가 되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제대로 제재를 못하고 있었지. 하지만 이번에 세계 최대의 귀금속 선물거래소인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인 코맥스가 은 선물거래에 대한 HFT 규제를 발표했어. 규제 내용은 이래. 첫째, 은 선물거래는 1초당 최대 50건의 주문까지만 허용한다. 둘째, 1분 내 취소 주문 비율이 80% 이상이 되면 페널티가 부과된다. 셋째, 개인 투자자는 은 선물을 최대 5천 계약까지만 보유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규제를 보고 중국 상하이 선물거래소 SHFE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어. 첫째, 개인 투자자는 하루 30회, 기관은 하루 100회 이상 매매하지 못한다. 둘째, 신규 포지션은 최소 1시간 이상 보유하게 해서 주문 취소를 제한했다. 셋째, 하루에 동일 계약을 3번 이상 반복 매매 못하게 막았다. 넷째, 개인 투자자는 최대 500계약까지만 보유하는 것이 허용된다. 미국과 중국의 은 선물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미국 코맥스는 1월 중에만 4차례나 증거금 관련 기준을 강화했지. 하지만 해당 규제는 1월 1일에 시행되었는데 은 가격은 1월 말에 폭락했잖아. 은 폭락에는 이런 이유 말고도 다른 3가지 이슈들이 더 있었어. 첫 번째는 트럼프가 지명한 연준 의장 케빈 워시 및 재무부 장관 베센트야. 이 둘은 강달러를 주장하고 있어. 그래서 금이나 은 같은 실물 자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해진 거지. 두 번째는 2026년 1월 30일 중국 금융감독원이 중국 유일의 은 선물 펀드의 거래 중단을 발표한 일이야. 은 펀드에 신규 자금이 들어가면 그만큼 실물 은을 확보해야 하니 은에 대한 추가 수요를 줄이기 위해 은 선물 펀드 거래를 중단시켰어. 이후 중국 금융감독원은 거래소 데이터 센터의 증권사, 외국계 헤지펀드, VIP 고객 전용 서버 등을 모두 철수시키며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정책을 시작했지. 은이 폭락한 시점과 가장 가까운 결정적인 이유야. 마지막 세 번째는 간단해. 바로 최근 은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많이 올랐기 때문이야. 기반을 다지지 않고 쉽게 올린 것은 쉽게 무너지거든. 오늘은 최근 은 가격이 폭락한 이유를 돈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새롭게 해석해보았어. 결국 이번 은 가격의 기록적인 폭락은 단순한 수급의 문제를 넘어 시장 교란을 막으려는 규제의 칼날과 HFT라는 기술적 배경이 맞물리며 일어난 거대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어. 투자의 세계에서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지만 왜 내렸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다음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어. 오늘 전해준 새로운 해석, 이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키우는 데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럼 앞으로도 메르와 세상 읽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같이 넓혀나가자. 메르의 한 줄 코멘트. 레이어드 리스크를 말한 적이 있다.
하나하나로는 크지 않지만 여러 개가 누적되면 큰 여파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은 가격 폭락도 하나의 원인만으로 설명이 힘든 상황이다. 너무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고 연초부터 여러 가지 규제들이 발동된 상황에서 미국 재무장관과 연준 의장 내정자가 강달러 이야기를 했다. 마지막 한 방은 중국의 HFT 대한 규제였다. 다만 은의 가격을 올렸던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 상황은 변화가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